물가 폭주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돈이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줄어드는 느낌, 여러분도 받으신 적 있나요?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월급은 예전과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두세 배 뛴 것 같고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내려올 기미가 없습니다. 점심 한 끼,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이 부담이 되고 이게 정말 내가 벌던 그 돈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에는 이미 늦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눈앞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야 위기감을 느끼겠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내 삶이 더 버거워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자산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자산 전문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1. 지출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자산은 절대 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벌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가 폭주 시대에는 지출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값이 4,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랐다고 할 때 사람들은 커피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정기 결제되고 있는 서비스, 앱 내 소액 결제, 배달비, 편의점 구매 패턴 이런 작은 지출들의 누적입니다. 오늘 새 나가는 3,000원, 5,000원이 한 달이면 10만 원이 되고 1년이면 120만 원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것은 사소한 절약이 아니라 내 자산 방어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2. 저축만으로는 물가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은행에 넣으면 안전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금 금리가 3%라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입니다. 즉, 가만히 두는 순간 자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죠. 이 시대의 돈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생물과 같습니다. 물가 폭주 시대에는 현금 보유를 최소화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 꼭 주식이나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ETF, 우량 기업의 장기 주식, 채권 단기 채권 ETF, 적정 리스크의 해외 자산,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리츠REITs. 이러한 자산들은 변동성은 있지만 적어도 제자리에서 녹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산을 지킨다는 것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3. 노동소득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 말은 201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 상승 속도는 월급 상승 속도를 넘어섰고 기업들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노동소득 외에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산이 벌어주는 돈을 만드는 것, 배당, 이자, 임대 수익 등 수익형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확장하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판매, 구독형 비즈니스, 프리랜서 역량 확장. 이처럼 시간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 이 두 개 중 하나라도 없다면 결국 물가 상승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4. 정보의 격차가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만든다. 물가 폭주 시대에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자산 모양을 결정합니다. 금리를 언제 바꿔야 하는지, 어떤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 어떤 자산을 실어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정보의 속도 차이가 1년, 3년, 5년 후 자산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정확한 정보가 곧 돈입니다. 가짜 정보나 SNS의 충동적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며 데이터의 근거로 판단합니다. 5. 지금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 이 시대에서 자산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지금 행동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미루느냐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내 돈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예금은 얼마나? 투자 비중은? 정기 지출은 얼마인지? 잉여 자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니라 대응 가능한 위험이 됩니다. 마무리 돈이 사라지는 시대, 행동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물가 폭주 시대는 잔인합니다.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자산은 스스로 줄어들고 통장 잔고는 점점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돌파하는 방법 역시 분명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새는 돈을 막는 것. 현금 대신 성장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 노동소득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하면 물가가 아무리 뛰어도 여러분의 자산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태도는 가만히 있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산은 지금 시작하기입니다.